일단은 제가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맡고 계십니다. 이송경일부 지부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민주당 조영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강태 언론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 열심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부사일보 이호진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참고로 이호진 지부장님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해고된 9번째 지부장님이 계십니다. 그 옆에 MBC 본부 정영화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SBS 이윤민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언론이 언론답기 위해서 모든 언론인들이 지향하는, 그리고 지지하는, 그리고 갈구하는 목표이자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산일보와 정수재단의 사이에 이러한 언론의 편집권의 독립을 제대로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정수재단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아무런 사내 공감이나 또 독자와의 교감이나 공론 없이 마음대로 사장을 임명하고 전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누차에 걸쳐서 내외에서 지적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외의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부산일보 지부에서 사내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론들을 모으는 시점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비밀해서 오히려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이미 아시다시피 편집국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소송들을 고발을 자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정희까지 세우고, 또 추가로 징계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수재단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그런 재단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최근 부산일보 사태에 대해서 5, 6년 전에 자신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과연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무관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왜 자신의 아바타인 최필립 씨를 이사장으로 지명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최필립 씨가 이와 같은 윤정기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리고 해고를 남발하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배경이 뭡니까? 누굴 믿고 그럽니까? 자신의 관계된 주변 인물들조차,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어찌 이어졌던 그 유산들조차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수장학회, 그리고 그것의 전신 5.16 장학회, 명백히 작물입니다. 작물은 마땅히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지나서 점유권을 설사 인정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아바타는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한 마음대로 여전히 원격 조종하고 가지고 놀려는 그런 장태는 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근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고를 당하면서도, 대기발령을 당하면서도, 징계를 당하면서도, 한데서 농성을 하면서도 박근혜 대표의 양식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을 걸고 15,000 언론 노동자가 이 땅의 모든 양심 세력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것, 그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이사장직 사태 배경이 됐던 부분은 2004년도에 17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17대 총선 당시에 부산일보 보도 논조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똑같은 보도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저쪽 편을 너무 편드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너무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공정성 보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렸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일보 편집국 기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혼란에 휩싸였었던 시기고요. 그 시기를 거치면서 박근혜 이사장, 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 체제로는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겠다. 따라서 재단에서 손을 떼라 라는 요구를 총선 이후에 줄기차게 했었습니다. 그런 여론의 압박에 밀렸던 측면도 있다. 말씀 추가를 드리고, 2006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사표를 내시고 회사를 나가신 김종렬 사장님이 처음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임명이 될 때 저희 노조에서도 상당히 반대 운동을 한 40일 정도 쟁의 행위를 벌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김종렬 사장,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최필립 이사장이 2005년 3월부터 이제 이사장직을 맡으셨는데 최 이사장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일보의 그런 앞으로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존립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사장을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제도로는 우리가 버티기 어렵다. 따라서 사장을 임명할 때 사원들 의사를 수렴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사장, 최 이사장은 초반에는 한번 의논을 해보자,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다 하는 좀 이보적인 답변을 했었는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점점 지금과 같은 거의 재단의 보유 권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노조에서 논하지 마라 하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장 임명에 저희가 저항해서 2006년 1월, 2월 한 40일 정도를 쟁의 행위를 했었고, 당시에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도 점거 농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일단은 저희들 쟁의를 계속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일단은 사장 임명을 받은 김종렬 사장 지명자하고 당시 모두 집행부하고 일단은 노사 간에는 합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장 선임 제도를 재단으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특권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합의문을 쓰고 그 합의문에 대한 일종의 추인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요구했었습니다. 사장 선임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정수장학회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이 이 노사 간에 합의된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의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단 이사장의 약속을 받아와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2006년 2월 달에 최필립 이사장이 부산일보 사무 팩스를 보냈다. 앞으로 사원들 의사를 더 잘 반영해서 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보냈었습니다. 저희는 그 답을 믿고 일단 투쟁을 일단락을 지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6년이 다 돼가도록 그때 했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종렬 사장 저희가 이제 이번 투쟁을 시작하면서 크게 목표로 내걸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진 퇴진, 그리고 정수장학회 이사장 퇴진, 그리고 재단에서 부산일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고리가 지금 경영진 임명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자. 저희가 올 3월달에 노사간에 일단 합의가 됐던 것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압축한 후보를 재단에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일단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김종렬 사장이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직 사표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 목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에게 저희의 요구사항이 아직 두 가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투쟁을 진행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11월 30일자 부산일보 신문이 안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저희는 그 신문을 왜 사측에서 못 만들게 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사실 이번 투쟁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날 실리려고 했던 기사는 정수장학회 반환 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의 주장을 담은 기사, 그리고 위원장인 저와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비판하는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사측에서 자기 재단의 입장을 똑같이 담은 크기의 기사 사고를 실어달라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계속 편집부 쪽에서 거부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틀 뒤에는 그 신문에다가 삽지를 끼워서 회사 입장을 대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신문을 세우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게 뭐냐 사측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표나 정수재단에 대한 문제를 부산일보가 다루는 걸 굉장히 꺼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임명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 재단 이사장에게 거슬리는 그런 보도를 했다가는 나중에 결국에 또 재단 눈밖에 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아마 사측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요. 저나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한 1년 정도 앞두고 뭔가 이 시기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경과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2004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끊임없는 약속을 받아내고 합의를 받아냈던 그 합의의 이행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시죠.
것이죠. 직접적인 저는 관여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분들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이나 부산일보 사장이 끊임없이 박 전 대표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상황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부산일보 보도를 다 인용해서 최필립 이사장을 박 전 대표가 직접 지명했다 하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8일 날 최필립 이사장을 당시 위원장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임명된 직후입니다. 이사장으로. 노조는 뭐 다들 우리 TV장들 뒤에 계시고 하지만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는 항상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사장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에 앞서서 잠시 조언을 달라고 해서 만났다. 박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장학회를 좀 맡아달라고 했다. 부탁했다.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달에 또 한 번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조에서 이제 정수장학회 이름을 바꿔라. 구시대 박정희, 유경수의 수 이런 이름 자체가 이미 사유와 같은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이사진을 개혁적인 인사로 개편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사장이 하는 말씀은 박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장학회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그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자체가 사유화되어 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얘기를 당시에도 이걸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정수장학회는 어느 개인의 영향력 하에 있다기보다는 여러 조직과 집단에 둘러싸여 있다.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장학회 입장을 고문 변호사가 써왔는데 정치적인 쇼라고 규정했길래 내가 뺐다. 전화도 오고 찾아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친다. 나도 유신시대에 있었지만 나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도 않고 그들도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나도 시험대에 놓여있다. 요즘 제가 전해 듣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수장학회가 거의 유신 세력의 집합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자회견문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 정치 후원금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내역을 저희가 선관위에서 받아서 한 문건 넣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자회견문에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수장학회를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은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최필립 이사장의 발언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요. 부산과 부산일보만큼 소유와 경영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재단 이사 중 가장 온건한 사람은 용지금 공급을 끊으면 되지 왜 노고 같은 신문을 계속 만들게 놔두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 그리고 재단이 부산일보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사장 임명권과 재산뿐인데 감히 노조가 달라고 하느냐? 직장 폐쇄하고 다 팔아버리지 건물값이나 받게 이런 언론사를 마치 뭐 구멍가게 문 닫고 말고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인식 이런 걸 발언을 저희는 전해드리면서 부산일보 구성원들은 상당한 자괴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이사장을 사실 또 이분이 사장이 물러나고 나니까 거의 지금 직할체제 비슷하게 관여를 개입을 하고 있고 이분의 또 눈치를 국 실장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언론으로서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는 박 전 대표가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로
자료를 공개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좀 명심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기부승낙서 위조 말씀 사회자께서 하셨는데 재단 설립허가 취소 신청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상 사위 기타 허위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같은데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계속 답이 없을 경우 이런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람들이 뭐 소유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사일보사 세웠습니까? 자기들이 그 돈 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범죄행위의 작물, 그 범죄행위의 그 기록을 좀 지울 수 있는 아마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재단 설립허가 취소라든지 뭐 이런 법적 조치가 아마 검토된 걸로 저는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때 하기 어려웠던 게 야당의 지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는 이런 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나가지 못했던 아마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영남대 병원에 이어서 부산일보까지 대체 뭐가 문제냐? 내구조가 정말로 희한한 거냐? 저는 민주노총에 있으면서 무노조, 반노조, 노조 혐오증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2년 4월 중앙정보부와 계엄사령부 직원이 김지태 씨가 경영하던 회사 임원들과 김지태 씨의 부인을 불법 부검합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불법 부검을 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직접적인 이 사건의 이 불법적인 강탈행위의 책임자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다음 날 바로 그 김지태 씨가 이 부산일보 등 언론 3사의 주식과 다른 토지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포기각서에 날인을 합니다. 그 포기각서를 요구한 사람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기부승낙서 날인이 62년 6월 20일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제시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고원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5.16 장학회 이사로 재직합니다. 내년 2012년이면 꼭 50년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독재 권력을 이용하여 강탈한 언론사를 지금 50년을 채워가며 그 악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상속받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채까지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금 전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독한 한나라당의 쇄신과 개혁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개혁할 것입니까? 자신부터 개혁하십시오. 자신부터 쇄신하십시오. 악행을 떨쳐버리고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고 50년의 악행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은 본인이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무엇을 갖다가 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군부에 의해서 강탈당한 것이다라고 저는 명백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왜 이 부일장학회가 강탈당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역사적 근거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군사 자금을, 쿠데타 자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개심죄에 의해서 이 재산을 이제 몰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일 장학회가 5.16 쿠데타 이후에 5.16 장학회가 됐다가 억압이 좀 이상했던가 그걸 다시
아시다시피 박정희의 정자, 그다음에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정수장학회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강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로 100% 환수해야 된다, 환수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 박근혜 의원님께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내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 소유권 침해를 하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추천은 얼마든지 해라. 의견도 듣겠지만 결정권과 방법론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왈가왈부하지 마라. 박 전 대표에게 책임지라고 자꾸 정치적으로 압박하면 방법이 없다.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두던가 아니면 부산일보를 문 닫아 버리던가 둘 중 하나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나도 방법이 없다. 직원들 퇴직금 줘버리고 정리해버려야지. 갖고 있어봐야 뭐 하겠나. 장학회에서 떠난 지 6, 7년이나 된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한 절대로 재단에서 안 떠날 것이다. 정수재단같이 부산일보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유주가 어디 있나.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일보 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필립 이사장은 18대 총선이 치러졌던 지난 2008년 본인과 부인, 아들, 딸 등 전 가족 5명의 명의로 개인 정치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 모두 2,500만을 박근혜 의원에게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수재단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 인사도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개인의 정치 후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이 돈의 출처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이사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개인 돈을 기부한 것인지, 아니면 정수재단의 돈을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를 빌어 개인 후원 형식으로 합법을 가장해 건넨 정치 자금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온 가족이 한 정치인에게 1년에 2,500만 원을 기부한 보기 드문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 장학법인 사무처장이 1년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경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이다. 만일 1년에 3천만 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이 정수재단으로부터 박근혜 의원에게 합법적인 틀을 가장해 흘러갔다면 그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관할 교육당국의 정수재단에 대한 엄정한 회계감사도 필요할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제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고 1년 뒤엔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가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만든 정수재단이 내년이면 50년을 맞는다. 이런 재단을 상속재산의 일부로 보는 시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수재단의 사회적 반환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앉혀놓은 이사장과 이사진을 퇴진시키면 끝이다. 후임 이사진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공론을 모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정수재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언론사로서 부산일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과 편집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사장 선임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부산일보 노사가 지난 3월 합의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정수재단이 인정하고 이 기구에서 추천된 사장 후보 중 임명하면 될 일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통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박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1년 12월 12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